공연예술시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 본문을 저는 천천히 읽으면서 저 뒷부분 가면 경제 부분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자, 처음에 공연예술시장은 일반 재화시장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불확실성 크대. 예를 들어 일반 재화시장은 사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소비층이 정해져 있잖아. 혹은 소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물건들을 생산한단 말이야. 근데 공연예술시장은 이게 갑자기 공연예술에 관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 거지. 하지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시장의 원리가 공연예술시장의 분석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장 이론이 공연예술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 예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한 분석은 공연예술 시장을 분석하는데도 유용하다.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경제학에서 쓰는 수요, 공급, 곡선을 공연예술 시장에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이때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이 소비자 선택의 전제가 된다. 당연하겠지, 그지? 우리가 물건을 사면 효용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고, 공연예술도 마찬가지야. 가서 뭐 기쁘거나 즐겁거나 유용한 시간을 보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연예술을 선택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각 재화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을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에서 같아질 때 효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도 공연예술 시장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소비자가 있잖아. 소비자가 소비에 대해서 한계 효용을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거야. 효용을 가격으로 나누었을 때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에서 같아질 때 효용의 극대화가 이른다. 이거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우리가 빵을 예로 들게요. 빵 하나를 먹었을 때 효용은 만약에 10이라고 할게. 2개면 20이 되고 3개면 30이 되잖아. 그러면 효용이 일률적으로 10 되면 30이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빵을 2개 먹을 때는 효용이 떨어지고 3개 먹을 때는 좀 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그 가격으로 나누면, 즉 뭐 효용을 나누면 일정한 것이 합쳐졌을 때 극대화된다. 10 이래야지 극대화되는 거지. 19, 8 그러면 극대화가 아니잖아. 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한계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면 단위당이라고 해석하면 돼. 한계를, 그러니까 한계, 여의의 개가 들어가면 하나 더, 한계, 아이의 한계가 소비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 뭐 한계 효용 그러면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뭐 한계 수요 그러면 한계의 단위당 수요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도 공연예술 시장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그랬고, 이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가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경쟁함으로써 나타난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우리는 쓸 수 있는 비용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같은 비용을 지불할 때 효용이 높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전제가 뭐냐면 비용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란 말을 지금 쓴 거야. 그 다음에 공연예술 관람으로 얻은 한계 효용이 공연예술 관람 비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상품을 소비할 때 얻는 한계 효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지만 소비자는 총 효용의 증가를 위해 공연예술을 선택할 것이다. 자, 내한테 10,000원 있어. 10,000원 있는데 이거를 책을 살 거냐 공연예술을 볼 거냐, 그랬을 때 공연예술을 봤을 때 효용이 더 크다면 공연예술을 선택하겠지. 만약에 책을 샀을 때 효용이 높다면 공연예술을 포기할 거야.
뭐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량의 증가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야, 비례. 그러나 공연예술은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야. 공연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재화를 만드는 거하고, 시간상으로 본다면 공연예술을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고, 그게 공연예술의 특징이란 말이야. 단기간에 조절이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연예술의 단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공연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량이 일정한 수직선 형태를 띈다. 수직선 형태야, 공급량이. 자, 재화의 공급량은 비례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우상향하지만 공연예술은 단기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공연예술의 공급량이 그 가격에 비례해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뭘까 그러면 공급량이야, 공급량. 공급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아무리 높게 준다. 자, 공연예술 그 관람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단기간에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공연예술의 단기 곡선은 일반적으로 공연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량이 그냥 일정한 정해진 수직선 형태를 띈다고 얘기한 거야. 자, 일반 재화의 차이를 얘기한 거야. 단기간에 이야기했을 때는 공연 예술의 단기 곡선은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급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은 가격을 아무리 높이 주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연 예술의 공급량이 그 가격에 비례해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연 예술에서 공급량은 공연장의 크기, 공연 횟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공연 예술의 공급하는 그 공급량은 조건이 그거야. 공연장의 크기, 공연 횟수를 통해서 결정된다. 둘 다 뭔지 알아?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공연장이 크면 클수록 공급량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 혹은 횟수가 많아지면 또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니까 빨라질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령 좌석수가 1000석의 극장을 선택하여 10일간 매일 1회 공연을 한다면 좌석수는 10,000개인데 이것이 총 공급량이야. 이러한 공급량의 크기는 이미 극장과 계약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많고 적음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렵다. 아까 얘기했던 수직선 형태를 띈다는 거지. 더욱이 공연예술 시장의 수요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지, 그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이걸 많이 와서 봐줄지 아니면 아무도 안 올지 아무 예측이 안 돼. 이게 과연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따라서 공연장의 크기, 공연 횟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딱 적정 규모로 공연 횟수와 공연장의 크기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아주 손님이 많이 왔는데도 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예를 들면 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응? 그리고 일반 재화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건 뭐 우리가 경제 배울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균형 가격이라고 배웠어. 공연 예술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공연 전에 공연의 가격, 즉 티켓 값을 이미 결정하고 시작한다. 가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공연이 시작되는 거야. 일반 재화는 다르지, 그지? 마치 독점 공급자처럼 공급량과 가격을 모두 결정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곡선이 늘어날 수가 없다. 즉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수직선으로 성격을 띈다는 것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여기서 공급자가 공급량과 가격을 이미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연예술은 인기가 많은 공연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표 가격이 결정되면 공연 시작 후에는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여 가격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직성이라고 했어. 변동할 수 없다는 거야. 경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티켓 값을 마음대로 조절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티켓 값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니야. 낮춘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높인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 수요는 꼭 계속 존재하니까 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연 주최 측은 관객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가격으로 일찍 표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고려해서 공연 당일에 늦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 경직성. 만약 가격을 인하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어느 소비자라도 공연 당일까지 표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고정적인 수요층의 이탈을 초래해 시장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일정 숫자는 있단 말이야. 그것마저도 놓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늦게 구매하는 사람에게 티켓값을 낮출 수가 없다는 거지. 이렇듯 공연예술시장의 가격은 경직적이기 때문에 대형 공연에서는 수요층의 특성을 조사해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 절차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수요층을 예측해서 티켓을 결정하는 거야. 많이 올 거다 적게 올 거다에 따라서 만일 공연의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그러면 조사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면 그 공연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며 공연단체가 정한 표 가격의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다면 저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우상향하는 곡선이 있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잖아. 오른쪽의 그림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때 가격은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 실제 수요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조사하고 기획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치? 공연 예술 공급자가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격 차별 정책이 있다. 자, 가격 차별 정책. 가격 차별 정책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그냥 이익이라고 하면 돼. 이익, 알았지? 소비자 이익을 공급자 이익에 귀속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 소비자 이익을 공급자한테 다 줘버리면 공급자가 이익이 훨씬 많겠지, 그지? 그러면 그게 수입의 극대화란 말이야. 소비자가 얻을 이익은 뭘까? 그러면 생각해봐. 티켓값이 낮아지는 거겠지. 공급자가 얻을 이익은 뭐야? 티켓값을 높이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익이 공급자로 다 가버리면 공급자가 소비자 이익까지 갖게 되니까 수입이 극대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게 가격 차별 정책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공연예술시장에서 관례적으로 좌석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가격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 뭐 S석, A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자 생각해봐. 아주 좋은 자리는 돈을 더 내는 거야. 좀 나쁜 자리는 돈을 깎아주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돈을 원래 평균 가격이 있는데 돈을 더 내고 보는 거지. 그러면 그 더 내는 돈이 소비자 이익이 공급자 이익으로 귀속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좋은 자리는 더 비싸고 나쁜 자리는 좀 싸. 그럼 나쁜 자리는 덜 내고 티켓값을 덜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럼 볼까? 가령 공연단체가 특별석과 일반석 두 가지 가격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자. 오른쪽 그림에서 P1은 특별석, P별표는 일반석 가격이다. P1과 P별표. 그러면 자, 가격이라고 했으면 가격이 P1이 높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는 Q1까지의 좌석은 P1에 팔고 나머지는 P별표에 파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A는 일반석이고 B는 특별석이 되겠지, 그지? 이는 이 경우 공연예술 공급자는 단일 가격 P별표로 가격 책정을 하는 것보다 네모를 봐봐라. P1, P별표, C, B. 그러면 새까맣게 칠한 부분이야, 그지? 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가격 차별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원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잉여분인데
가격 차별 정책을 통해서 공연 예술 공급자가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흡수하게 된 것이다. 차별 가격을 더 세분화할수록 공연 예술 공급자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게 바로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P1의 가격을 높게 했다는 건 맞지만 P 별표를 낮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는 다 P 별표로 돈을 내고 가격을 지불해야 되거든. 근데 특별히 좋은 자리에 P1이라는 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더 많은 더 비싼 가격으로 판 거야. 그러면 다 그 부분이 원래는 P 별표로 팔았을 때보다 P1이라고 해서 특별석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이 공급자 잉여로 포함된다는 거지. 이게 다 원래는 소비자가 내지 말아야 될 돈이었는데 P1 되니까 내고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있잖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비자도 미칠 게 없어. 소비자는 P 별표보다 P1 자리가 훨씬 더 공연을 관람하는데 뭐 유리하거나 또 감동이 있거나 뭐 그렇게 돈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내는 거란 말이야. 요거를 이제 그 공연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가격 차별 정책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공연 예술은 인건비 인상과 같은 비용 상승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공연 예술은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관람의 수요가 가격에 매우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란 말은 뭐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 관객들이 와가지고 그 가격값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폭이 변화가 심하다 그런 얘기야.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이에 따라서 비용 상승의 압박에도 쉽게 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자, 인건비를 많이 배우한테 개런티를 많이 줬어. 그러면 티켓 값을 올려야 하잖아. 올리면 관객들이 너무 비싸 그러고 갑자기 많이 안 온단 말이야. 그 폭이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쉽사리 올릴 수 없다는 거야. 가격 변동이 어려운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공연 예술은 노동 대체적인 생산 기술을 도입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기도 어렵다. 왜 그랬더니 공연 예술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력을 잘못 줄이면 공연의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어 관객의 외면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인력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질적 저하로 이어지면 결국 수입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참여를 해야 만들어지는 그 생산 구조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하나 빠지면 그 빠진 부분이 금방 티가 나. 그러니까 관객들이 먼저 알아. 그러면 공연 예술에 대해서 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관객이 빠져버리면 수입이 줄어버리겠지. 그 수입이 줄어버린 게 인건비를 줄인 것보다 더 많이 줄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뺄 수도 없단 말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공연예술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비 증가에 의해 누적되는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연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늘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공연예술 공급자는 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올리면 탄력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고 노동력을 감축해 생산비를 줄이면 질적 저하 때문에 또 관객이 또 줄어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생산비를 줄일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공연예술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무엇보다 공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해야 된다. 좋은 양질의 공연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수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아까 있잖아. 그 공연장의 크기와 공연 횟수 이런 거 있지.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자의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균형 가격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 여기서는 가격 차별화 정책을 유연하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수입의 극대화를 혹은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데 앞에 나온 그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연예술의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경제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예술 분야인데, 공연예술 분야인데 예술 분야가
경제학 전관점으로 바라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떨까 얘기하기 전에 이 공연 예술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먼저 얘기했어. 알았니?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공연 예술의 단기 공급 곡선을 그 단기 공급 곡선이 막 그 수직선의 경향을 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 가격 경직성이 있다는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격 차별 정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뭐 이런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아래 문제를 보고 확인해 봐. 그러면 저 내용하고 매치가 돼서 잘 풀릴 수 있을 거야.